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소식, 사실상 전기차의 대부분 뉴스가 테슬라 관련된 영상이네요. 오늘도 테슬라 관련 영상이긴 한데 아이오닉5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형 모델 S와 모델 X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는데 그중 하나로 제가 주제로 삼았어요. 세로형이었던 액정이 17인치 그리고 가로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트롤 유닛의 성능이 무려 위쳐3, 게임 위쳐3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엑스박스와 스팀이랑 경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 성능이라면 할만도 하지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 FSD를 위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 연산을 위해서 고도로 특화된 엄청난 고성능의 컴퓨터입니다. 참고로 이쪽 하드웨어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테슬라 차량들의 센터에 들어가는 이 거대한 모니터에 이런 터치로 운영을 해야 되는 UI라든지 테슬라 차 안에 있는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MCU가 들어갑니다. 이 MCU의 최신 버전은 신형 모델 SX 전에는 MCU2가 그냥 가장 최신이었습니다. 국내 초기에 들어온 모델 S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 3와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모델 S와 X는 MCU2가 들어가 있습니다. MCU2는 아톰의 E8000 시리즈 CPU를 탑재하고 있고, MCU1은 엔비디아의 테그라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번에 테슬라에서 전세계적으로 그 12만 대 리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MCU1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테슬라 오너 중에서는 꽤 소수이고, 이 리콜 내용은 이 MCU1에 들어가는 이 MMC, 이 8기가짜리였는데 이게 쓰고 있고 하다 보면서 이제 망가진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64기가로 교체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리콜입니다. 아무튼 기존의 가장 최신이었던 MCU2 같은 경우는 이게 아톰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테슬라 기본 UI, 그러니까 차를 조정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빠릅니다. 아이패드 쓰듯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다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를 구동하다 보면은 빠릿빠릿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재생을 시키면은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멈추고, 재생하던 걸 멈추고 끄고 다시 다른 영상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은 확실히 확 느려집니다. 이게 좀 버벅이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버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하다 보면 재수없으면은 지 혼자 리셋되고 그래요. 확실히 성능이 딸리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은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테슬라 순정 어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돌려보신 분은 아실 건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UI를 보면은 그 컴퓨터 크롬으로 돌릴 때랑 UI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냥 테슬라 OS 자체에 이 인터넷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수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최적화가 전혀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C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돌리는데 그게 고사양이 필요하냐? 네, 고사양입니다. 의외로 FHD로 거의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화면에 돌리는 거, 이것도 그래서 CPU랑 GPU 쪽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안에 있는 이 인터넷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구나 이 고화질의 영상을 재생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돌리다 보니까 좀 버벅일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건 아톰 프로세서입니다. 이 아톰 프로세서에다가 PC 수준의 성능을 요구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새나갔는데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그런데 이번 신형 모델 S와 모델 X에 들어가는 MCU는 MCU2하고는 넘사벽으로 차이가 납니다. GPU가 밝혀졌는데 AMD의 나비 23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의 모델 S와 X 주문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최대 10테라플롭스의 프로세싱 파워로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 자료가 나왔습니다. CPU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 GPU를 놓고 보면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전체적으로는 좀 딸리는 성능이지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 MCU가
게임만을 위한 콘솔이랑 이렇게 비교 자체가 되는 게 대단한 거죠. 어떤 게임들이 이 테슬라 아케이드 안에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위쳐3 사진이 있으니까 위쳐3는 무조건 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 추가를 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따르면은 그 엄청난 고사양의 게임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펑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를 구동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게임을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방식으로 테슬라 아케이드에 넣을지는 자세히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뭐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런 뭐 위쳐3나 뭐 사이버펑크 이런 게임들을 테슬라 아케이드 전용으로 개발사에서 만드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모델 S와 X가 핫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고가의 차량이죠. 판매량이 잘 나오더라도 뭐 모델 3나 모델 Y처럼 이런 보급형과는 훨씬 적게 팔릴 겁니다. 근데 이 훨씬 적게 팔리는 차량을 위해서 게임 제작사에서 테슬라 전용, 테슬라 아케이드 전용으로 개발한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스팀이나 이런 PC 기반의 플랫폼을 어떻게 에뮬레이팅하는 방법으로 구동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네, 진짜 나와보지 않고선 뭐 감이 안 옵니다. 스트리밍도 뭐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 10테라플롭스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테슬라 자체의 하드웨어로 돌릴 가능성이 사실 대단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내연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변화되는 거는 단순히 기름을 가지고 엔진을 굴려서 차를 움직이는 게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차를 움직이는 걸로 변화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차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엄청난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차를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게 그 범위를 벗어나게끔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테슬라는 차에서 이미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그리고 간단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번 모델 S와 X 리프레시는 거의 PC나 플스5와 같은 게임 전용 콘솔에서나 즐길 수 있던 그런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걸 볼 때 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영상을 찍을 건데 아이오닉 5, 네, 현대 아이오닉 5에서도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거기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220V 아울렛입니다. 차박! 차에서 자는 거죠. 저도 한때 꽤 했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나름 재밌습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도 차박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기차의 장점입니다. 뭐 기존의 내연차도 가능은 하다. 네, 가능은 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게 차 시동 걸어놓고 히터 키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신 분 여기 안 계시죠? 다 내연차들이 이 날씨에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는 동안 히터를 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방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근데 전기차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바닥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히터를 돌리기 때문에 뭐 엔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히터만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강조하는 게 220V 아울렛. 자, 뭐 허가된 그런 적절한 차박지에 가서 이 전기를 이용하는 조리 도구들을 이용해서 먹을 것을 해먹고, 시동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전기차는 그냥 히터를 튀면은 차 내부에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고용량의 배터리에서 히터가 나와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 틀어놓으면 돼요. 시동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런 거를 볼 때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거를 확장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기차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테슬라와 현대가 이쪽을 잘 공략을 하려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내연차 브랜드가 만드는 전기차는 그냥 단순한 운송수단,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날 생각을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차 주식을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전 테슬라 오너인데 현대 기아차 좀 아쉬운 것들, 뭐 코나 사태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차를 사지도 않지만 정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니까. 아이오닉 5 나온 거 보면 진짜 솔직히 좀 끌려요, 그거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가 이 자동차 시대에 정말 엄청난 변화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기존의 차들이 어떻게 전동화가 되어가는지 이렇게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쪽 전공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근데 단순히 전기차를 직접 타고 다니는 입장이 되니까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참 아무튼 요새 보면 재밌어요. 네, 기사만 봐도 재밌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